자, 유스타 유창희 대표도 또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또 시장 들어가 봐야 되니까 구체적인 추격 저점 매수 전략 한번 먼저 볼까요? 어떤 분야를 볼까요? 그래도 살아있는 네옴시티. 네, 그분이 17일에 오나요? 오지 않을까요? 호텔을 200개나요? 400개를 뭐 400객실이라고 400객실. 얘기들은 지난번에 나왔던데. 얘기를 하던데. 일단은 뭐 꼭 네옴시티만 보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네. 어찌되었든 최근에 보면은 건설주들 또 뭐 관련해서 또 건설주가 아니더라도 뭐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이 좀 들썩이고 있어요. 근데 저는 만약에 네옴시티가 진짜 이제 공사에 들어가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주를 한다라면 전 통신 섹터는 무조건 같이 갈 수밖에 없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래 도시 아니겠습니까? 네네. 미래 도시인데 통신을 투지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우리나라가 5G 관련해서 상당히 강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항상 참 이 5G 부품 장비주들은 말을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가는 것 같아서 한번 언급을 하면 그 다음에 또 가지 못하고 또 안 가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부정적으로 말을 하면 또 다시 오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타이밍 잡기가 좀 어렵다 그만큼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는데요. 저는 하지만 최근에 좀 많이 좀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항상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은 5G는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고 꼭 그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인도라든지 뭐 신흥국 시장도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 투자는 내년에 더 올해보다 더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디 관련해서 이슈를 좀 본다라면 뭐 다른 기업들 많이 있지만 저는 HFR을 좀 항상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HFR? 네, 왜 그러냐면은 이 회사가 이제 뭐 이응 5G 뭐 쉽게 말해서 이제 특화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G하고 6G의 중간 단계?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5G를 어떻게 보면 통신사들, SK든 KT든 이런 쪽에서 전국에 전체적으로 망을 깔아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G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 뭐라 그럴까요? 벽이라든지 네. 이게 투박? 튕겨나가는, 전파가 튕겨나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하죠. 그래서 불절되고 튕겨나가고.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잡아줄 필요가 있는데 HFR이 그런 부분들이 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한 구역 건물 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VR이든 뭐 메타든 이런 걸 하려면은 좋은 기계도 필요하지만 또 좋은 통신 서비스가 필요한 건데 이것을 전부 다 확대하기 힘드니까 건물 내에서 이것을 더 확대시키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HFR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최근에 보면 한전 관련해서도 뭐 수주 소식도 나왔었고 전체적으로 이 시장은 이렇게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보면 진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다른 5G 종목 대비해서.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한 달 정도 3만 원을 좀 지지선을 놓고 좀 반전을 좀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한 4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는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4만 원 정도를 보시고. 자, 일단은 네옴시티 주제가 이번 주에 뭐 어떻게 보도가 될지 모르겠고 실제 수주 결과나 뭐 성과가 얼마나 나올지 아직은 미지수지만 그래도 기대감은 있고 거기 이제 통신 섹터 쪽으로 HFR이라고 하는 기업을 보고 계시는군요. 그다음에 정태근 팀장은 오늘 전략은 뭘로? 네, 저는 이제 해상풍력 중에서 해상풍력. 해상풍력. 네, 해상풍력. 그러니까 전반적인 트렌드가 이제 육상풍력보다는 해상풍력 쪽으로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바람이 일정하게 어쨌든 계속해서 불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보다 보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해상풍력 쪽으로 많이 이제 투자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 또 미국 얘기도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미국 중간선거 결과 뭐 이미 저는 예측이 됩니다. 일단 상원에서는 뭐 민주당이 이겼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조지아만 남았는데 뭐 결선 투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이
분위기상 이제 뭐 조지아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뭐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장악을 한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IRA 개정 가능성은 뭐 예산을 깎을 수가 있겠지만은 IRA를 개정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다시 한번 이제 8월 달에 나왔던 얘기가 다시 나올지 모르겠지만 태조 이방원 뭐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태양광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한국 쪽에 묶여가지고 이거를 이제 선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현재 중국계 기업들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견제를 하게 된다라면은 한국 기업들이 계속 수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뭐 하나솔루션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뭐 풍력 같은 경우는 또 해상 풍력 쪽을 보게 된다라면은 또 CS 윈드 이런 기업들을 또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CS 윈드 자체적으로 내건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2032년까지 170기가와트 정도였던 풍력 수요가 전망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도부터 이제 상용화되는 단지를 조성을 해 나가게 되면서 해상 풍력 단지가 앞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사추세츠 빈야드 윈드 프로젝트 이게 800메가와트급이고요. 그리고 뉴저지 해안에 이제 진행이 될 오션월드 프로젝트 이게 1,100메가와트인데 오션월드요? 네. 우리나라의 오션월드 말고요. 그 오션월드 말고요. 거기 이 프로젝트 이름이 오션월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뉴저지 해안에 이게 진행이 될 건데 이게 1,100메가와트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큰 규모인데 이거는 현재 CS 윈드가 이제 그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CS 윈드가 최근에 베스타스 타워 아메리카를 지분 100%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미국 진출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이제 풍력 쪽에는 미국 쪽을 보게 된다라면 이제 풍력은 CS 윈드 그리고 이제 태양광은 이제 하나솔루션 이렇게 좀 네. 양분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멘텀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해상 풍력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쪽 같은 경우에도 뭐 정부에서 2030년까지 풍력 비중을 태양광 풍력 비중을 6대4 정도 이제 상향 조정을 한다 그러니까 풍력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정부 우리나라 쪽 같은 경우는 해상 풍력 관련돼 가지고 이제 풍황 계측기 허가 요건 등을 강화를 하는데 요거와 관련돼서는 대명에너지가 있습니다. 대명에너지가 지금 이제 국내 쪽에서 해상 풍력 관련돼 가지고 풍황 계측기 사업을 이제 구축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쪽 같은 경우는 대명에너지는 유리하다 좀 보고요. 그렇다면 탑픽은 뭘로 할 것이냐? 저는 일단은 한 번 더 보고 싶습니다. 대명에너지. 그래서 탑픽은 대명에너지를 좀 제시를 하고 가격은 26,500원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최근에 올랐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이 나올 때 좀 접근하자는 관점에서 저점에서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6,500원 이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성향에 따라서 뭐 CS 윈드, 상강 M&T, 동국 SNC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태현 팀장의 추격 저점 매수는 해상 풍력 쪽을 보셨고 기업은 대명에너지 네. 이렇게 정리할까요? 네. 네. 유창희 대표는 아까 네옴시티에서 네. HFR, 네, 제발. 네, 그다음에 대명에너지 네. 이 두 기업 번졌습니다.